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들어선 지 3년 만에 지금 나라가 거의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당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 국회로 보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각 정당마다, 각 후보마다 다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 구하고 국민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리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그 가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나마 밥 먹고 좀 잘 살 수 있게 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킴으로써 촛불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이미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중국발 코로나가 덮침으로써 그나마 살아있던 조그만 가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마치 중국발 우한 폐렴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우한 폐렴을 극복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으면서 이번에 또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난국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우한폐렴에 대처함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지지하고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한 소위 이중대 부역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62명의 그 당 국회의원이 무너지는 당을 재건해서 두 번이나 집권을 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도록 이끌어준 자기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더불어당에 부역을 해서 62명이 가담함으로써 헌정사의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국가적 난국과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이 고통은 바로 미래통합당 저 사람들의 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대표냐 대변인양 하면서 이번에 또 표를 몰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내국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걱정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또 그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계십니다.
제발 우리 공화당 당신들 좀 양보해서 미래통합당하고 하나가 돼서 보수파 표 분열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좌파 동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도록 하라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지역구에 42명 전국구에 15분의 후보를 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금까지 지지해왔고 또 지지하고 싶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그리고 비례정당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국회의원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싸워서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그런 사람들 그런 정당으로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들어왔을 때 그 본질을 안 애국 국민들 저 허평한이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과 애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촛불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부터 무너지고 안보 무너지고 적과 통일될 우리가 있으니 태극기 들고 일어나서 싸우자 호소했던 사람이 저 허평한이었습니다. 많은 내국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던 태극기를 하나로 모아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여기에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대구 달서병 출신은 조원진 의원이 저희와 합류해서 저와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가 돼서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을 가지고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한미동맹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수호 등을 외치면서 지난 4년 동안 4번의 기회를 맞이하면서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171차례의 집회를 열면서 태극기 애국국민과 함께 싸운 유일한 정당이 과거 대한애국당이었고 오늘의 우리 공화당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3대 악법, 소위 말해서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검경악법이라고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연동형 비례제, 무엇보다 악법인 공수처법, 이 3대 악법을 저지해야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싸운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화당은 이 차디찬 여의도 광장, 국회 광장에 우리 조원진 대표가 텐트를 치고 우리 당원 동지들과 37일 동안이나 투쟁을 했습니다. 언론에 한 줄 비춰주지 않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어떻게 싸워왔는지 많은 애국 국민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싸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과거 대한애국당이었었고 오늘의 우리 공화당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오늘의 미래통합당, 미래자유한국당, 여기 국회의원 후보 어느 한 사람 태극기 무대에 올라와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연설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견선을 확보해서 사회주의 연방제에 개헌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합니다. 그동안에 오늘 불을 이루었던 성장 위주의 경제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싸워서 4.15 총선에 다가오는 개헌을 막기 위해서 몸으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한미동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와 인권과 불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것은 지난 4년간 그렇게 싸운 정당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었고 우리 공화당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지킬 수 없느냐 이 체제를 건 전쟁을 하는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만 어느 당을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고 보수 우파가 이렇게 분열돼서 안 되지 않느냐 그 걱정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역구 우리 253개 지역구 중에 42군데만 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의미 있는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모두 애국심에 총일하고 투쟁력이 있고 자기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42곳 지역구에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면 우리 공화당이 당선되는 겁니다. 비례 15석입니다. 비례 특정 정당에 다 밀어준다고 비례 의석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비례 의석 배분 공식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정당, 아무리 많은 지지를 얻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은 주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3% 이상 얻는 군소정당한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는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표 분산 내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역구 42곳은 우리 공화당 기호 7번을 찍어주시면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40명 당선됩니다. 비례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찍어주시면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10명 이상 당선이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적어도 20석 이상 어디서 원내 교섭단체 정도의 정당만 된다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말 목숨 건 투쟁을 해서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추진하는 이 개헌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보수 우파 애국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가치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분들 한번 보세요.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안 국회의원 148명이 더불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습적으로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3명이 이 개헌안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 보수우파 애국 국민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미 국회 통과가 됐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의결을 해서 지금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4.15 총선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은 다 반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 미래통합당 23명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개헌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호 7번 저희 공화당을 많이 선택해 주시면 저희들은 원내에 들어가서 반드시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일성이 하려고 했던 고려 연방제 개헌 통일 반드시 막아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공화당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임무를 받아서 2박 3일간 부산과 경남과 대전을 돌면서 우리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다 정말 훌륭한 후보였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대표인 조은진 의원은 달서병에서 이번에 사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중국발 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죽음의 도시가 되다시피 한 그 속에서도 의원이 투쟁하고 있고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되게 끝까지 투쟁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저희들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돼서 국회에서 개헌을 막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켜서 안보 튼튼, 경제 튼튼 죽어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활력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찍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